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면 어두웠던 실내가 밝아지면서 주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커플들끼리 막 옹기종기 이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영화관에서는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영화관에는 전등도 꺼져 있지만 이렇게 영사기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빛의 반사와 굴절의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질 속에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레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빛이 직진한다라는 증거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빛이 직진하는 원리를 알아야 반사와 굴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반사는 뭐냐? 빛이 진행하다가 거울에 부딪히면은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 빛이 반사가 되면서 이 친구의 얼굴을 내리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부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는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빛이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반사할 때 빛이 물체로 향하는 입사각이 있습니다. 이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법선은 또 뭐냐면은 반사면과 수직인 선을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사면 거울면에 빛이 반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빛이 반사가 일어나면서 방사광선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방사광선과 반사면과 수직인 선 사이의 각도를 보고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사각과 방사각은 항상 동일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반사면에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리고 반사면에 반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면에 달하는 빛이 반사면의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이 서로 각도로 반사하는 게 바로 반사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볼록 거울이든 평면 거울이든 오목 거울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더 줄인다 하더라도 반사각도 똑같이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입사각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반사각도 더 늘어난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은 한 평면 위에 있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반사각도 커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습니다. 빛은 굴절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을 비추면요, 공기와 물의 경기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볼 때 물고기의 위치랑 실제 위치가 달라 보이는 이유도 빛의 굴절 때문이고요. 우리가 집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릇 안에 동전을 넣은 다음에 물을 따르게 되면은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게 되는 것 또한 빛의 굴절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굴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에 따라서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기에서는 빛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물에 닿으면 빛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스팔트 길로 가다가 흙길로 가게 되면은 방향이 틀어지면서 꺾여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다이아몬드에서는 오히려 더 속력이 더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법선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비스듬히 진행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레이저의 빛도 이렇게 꺾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갈 때 한번 꺾이고요. 물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빛이 꺾이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빛이 프리즘에 닿으면 빛이 꺾이는 것 또한 이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빛은 공기에서 빠르게 움직이다가 물속에서는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모래사장으로 들어갈 때 자동차의 방향이 꺾이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빛의 속력이 느려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공기에서 플라스틱으로 갔습니다. 이 공기에서 플라스틱으로 갔을 때는 공기보다 플라스틱에서 빛의 이동 속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법선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플라스틱에서 공기로 이동할 때에는 이제 오히려 빛의 속력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법선에서 조금 더 멀어진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 각도를 보고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반사각 같은 경우는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굴절각 보실 때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경계면에서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거는 빛의 반사랑 똑같죠. 그리고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보고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입사각이 이렇게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굴절각도 이만큼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하는 예는요,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으면은 이 어항을 넣기 전에 물고기의 크기보다 실제보다 커 보이는 상황이 생기게도 되고요. 그리고 물에 잠긴 빨대가 잘려 보인다. 우리가 물속에 다리를 집어넣으면은 다리가 짧아 보인다. 이런 것들도 다 빛의 굴절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반사할 때, 굴절할 때,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사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반사 법칙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빛이 굴절한다고 했죠. 빛의 굴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거울면에서 빛의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AD 중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엇일까?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도,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의 각도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B와 C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과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굴절이 아니라 반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